네, 경희 피레타니원의 강재춘 원장입니다. 어제는 이제 우리가 두드러기에 대해서 그 궁금증에 대해서 좀 살펴보셨잖아요. 오늘은 이제 그 구강질환, 구내염에 대해서도 우리가 전에 좀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구내염이 왜 발생하느냐, 참 이거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질환을 연구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세포거든요. 모든 생명체의 어떤 구조적, 기능적 단위는 세포잖아요. 세포에서 모든 일을 하게 되는 거고, 세포가 정상적일 때 우리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우리가 밥을 먹고 또 옷을 입고 집에서 잠을 자는 이유, 바로 그것은 세포가 정상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의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가 밥을 안 먹거나 또 잠을 추운 데서 자거나 옷을 안 입거나 하게 되면 체온이 다 떨어집니다. 체온이 떨어진다는 소리는 세포에서의 열 에너지 발생량이 줄어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세포 내에 그 열을 발생하는 기관은 뭐냐? 우리는 미토콘드리아죠. 미토콘드리아가 일을 잘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치료의 본질 아닙니까? 치료를 한다는 것은 세포가 정상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줘야 우리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죠. 구내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내염이 왜 발생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때 우리는 단순하게 정상을 완화해주는 치료가 아니라 근본적인 치료를 해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왜 이 구내염이 발생하고 또 어떻게 좀 치료할 수 있는지,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어떤 질문에 대답하는 그 과정 속에서 제가 하나하나 궁금증을 좀 풀어봐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구내염이 자주 생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구내염의 원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표면적으로 아주 거친 음식을 먹어서 구강점막의 손상을 받았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치아 구조물에 의해서 손상을 받은 경우 그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는 전혀 그거는 정말 그 구내염이 발생하는 원인 중에 1%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구내염은 왜 발생하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누누이 강조합니다. 저는 신부 체온에 저하다라는 이야기죠. 저의 이론은 항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저는 모든 질병을 세포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 연구하고 치료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24년 전에 우리가 피레토 세라피라는 방법, 즉 신부 온도를 최적화시켜주는 방법을 찾고 또 그걸 기본으로 계속 질환을 연구하고 또 치료해 오고 있는 단계입니다. 저는 누누이 강조하지만 반드시 내 몸이 완벽하게 건강하기 위한 조건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우리가 영생법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 영생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도 면역과 무병 장수론이라고 했죠. 우리가 태어날 때 신부체온 37도로 태어나죠. 대부분. 그런데 이 37도만 영원히 유지할 수 있다라면 영생을 하는 거죠. 무병 장수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신부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질 때 우리가 대체적으로 죽을 때 그 시체의 온도는 환경의 온도, 만약 환경의 온도가 27도라면 시체의 온도는 27도까지 내려가겠죠. 그러면 태어났을 때 온도 37도와 죽을 때의 온도 27도, 불과 10도만 떨어져도 우리는
삶에서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도, 2도 떨어져도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저는 어떻게 해서든 신부 온도를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찾아서 구내염을 치료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은 신부 온도가 유지가 되면 건강하는데 이 신부 온도를 유지하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체온을 조절해주는 중추가 있는데 그게 바로 시상하부죠. 그럼 시상하부에서는 어디까지나 체온의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이 신부 온도와 피부 온도가 우리가 따로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요. 신부 온도는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를 말하고 피부 온도는 이 두피를 포함한 사지의 온도를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것은 피부 온도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피부의 온도만 아니라 표면의 온도다. 구강 점막의 온도, 식도 점막의 온도, 위장 점막의 온도, 장 점막의 온도도 다 피부 온도입니다. 그래서 피부 온도가 올라갈 때 우리는 염증이 된다. 장염, 식도염, 구내염, 위염, 간염, 폐렴 다 그 부위의 피부 온도, 점막의 온도가 올라가서 생긴 병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구내염도 수포라든지 농포라든지 궤양, 박탈 이런 증상, 다양한 증상들이 생기는데 그것은 우리가 피부 온도가 올라갈 때 대체적으로 끌어당기는 이 표면 장력은 약해지고 밀어내는 힘, 억력은 강해집니다. 그때 억력이 강해질 때 조직에서의 돌연변이, 돌출, 비대, 팽창과 같은 그러한 모양의 변형이 오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때 수포나 궤양이나 박탈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심한 경우는 이제 구강암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이 신부 온도가 그냥 일시적으로 떨어지고 높아지고 했을 때는 큰 병이 안 생깁니다. 근데 신부 온도가 지속적으로 올라간다거나 지속적으로 내려갈 경우에 여러 가지 다양한 염증성의 정산이나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구내염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구내염도 신부 온도가 지속적으로 내려가는 그 어떤 환경과 여건에 접해졌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환자들은 전혀 그걸 인식을 못 한다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신부 온도가 내려갔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전혀 그거에 대한 지식이 없잖아요. 무엇 때문에 신부 온도가 내려가느냐. 그냥 단순한 추운 환경에서만 있을 때만 신부 온도가 내려갈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 위 내시경을 한다고 프로포폴을 주사를 맞습니다. 그러면 그 프로포폴에 의해서 신부 온도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그건 당연히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는 과정 속에서 의식이 줄어들고 통증을 못 느끼게 되는 거죠. 그게 마취 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그런 프로포폴을 자주 맞게 되면 신부 온도가 자주 내려가잖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모공은 더 다치고 피부 온도는 올라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그래서 신부 온도가 내려갈 때 우리가 인체에서의 생리적, 병리적인 변화가 있는데 그게 바로 신부 온도가 내려가면 피부 온도는 올라가게 된다. 표면 장력은 약해지고 억력이 강해진다. 그 다음에 모공이 다치게 된다. 땀 분비는 줄어든다.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것은 땀의 분비가 줄어들 때 운동을 해도 땀이 안 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금만 움직이거나 긴장을 해도 땀이 나는 국소다한증의 형태 두 가지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체로 열이 떠는 국소다한증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는 나는 열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는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신부 온도가 내려갔을 때 네 가지 현상은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자,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질문에 대답을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구내염이 자주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자, 신부 온도가 내려가서 모공이 다쳐서 피부 온도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모공이 다칠 때 중요합니다. 모공이 다칠 때는 심장에서 먼 쪽, 자, 손발 끝에서 다치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 우리는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죠? 자, 그 열은 어디로 갈까요? 만약에 그 열이 구멍,
간단 말이죠.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잘 쏠릴 수 있죠. 자, 열 에너지는 전도, 대류, 복사, 정발 4가지 타입으로 이동을 한단 말이죠. 그게 가장 쉬운 곳이 구멍입니다. 자, 구멍이면서 마찰이 많은 곳 바로 구강이죠. 자, 그러면 음식물에 의해서 마찰에 의해서 구강 점막의 온도가 올라갈 수도 있죠. 자, 그러면 평소에 나는 심부 온도가 낮고 모공은 닫혀져 있고 구강 쪽으로의 피부 온도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말을 많이 하거나 또 음식을 먹거나 했을 때 그때 마찰이 많단 말이죠. 자, 마찰이 많은 그 상황이 더 진행이 되면 피부 온도는 더 올라가겠죠. 자, 피부 온도가 더 올라가면 표면 장력은 약해지고 응력이 강해진단 말이에요. 자, 그때 수포, 농포, 궤양, 박탈, 또 종기, 종양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심부 온도가 내려가는 요인이 뭐냐라는 겁니다. 자,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마취제를 써도, 자, 그 다음에 내가 만약 감기에 걸려서 항생제를 써도 심부 온도는 내려갑니다. 그 양리 기전을 우리가 공부해 보시면 금방 알게 돼요. 자, 그런데 자, 음식물에 의해서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음식물의 점도, 경도, 산도, 표면적에 따라서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색소제, 점정제과 같은 식품 첨가물을 쓰게 되잖아요. 뭐 방부제, 보존제도 쓰게 되잖아요. 자, 방부제, 보존제가 들어가 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 내 몸속 온도는 어떻게 되죠? 그만큼 낮아질 수 있는 거죠. 산화가 안 되니까요. 산화가 안 되면 열이 발생 안 하고, 열이 발생 안 하면 심부 온도는 자꾸 내려가고 모공은 닫히고, 그러면 열은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구강으로 또 간다라는 거죠. 자, 구강으로 가면 구강의 피부 온도가 올라가서 또 구내염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한 내 생활 환경 습생이 장기화되었다라는 거죠. 그 장기화되는 과정 속에서 어느 순간에 탁 구강으로 이제 표면화되는 거죠. 나타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이전에는 모르고 생활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심부 온도 최적화하는 우리가 생활 습생 식이요법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피곤하면 다시 그 자리에 생기는데 비타민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단지 비타민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자, 피곤하다는 소리는 그만큼 세포가 일을 많이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자, 심부 온도는 낮고 모공은 닫혀져 있고 피부 온도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피곤해진 거죠. 자, 순간적으로 세포가 일을 많이 하게 되면 그러면은 심부 온도, 피부 온도 동시에 올라간단 말이죠. 자, 심부 온도 올라가는 거는 모르겠고 피부 온도가 순간적으로 올라가서 구강으로 또 구강 점막의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 더더욱 염증이 되는데 그 자리에 또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열이 쏠리던 곳으로 방출이 되기 쉽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구강에 염증이 있으면 구강 쪽으로 염증이 생기는데 구강 중에서도 또 구강 측면에 생겼다 염증이 그러면 측면 부위로 또 열이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긴 염증 자리는 쉽게 치유가 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쪽으로 계속 피부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부모님도 똑같은 증상이 있어요. 구내염은 유전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저는 유전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과 또 자녀가 수십 년 동안 같이 사는 과정에 있어서 그 환경과 먹거리가 상당히 많이 같을 수가 있습니다.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면은 그 가족 구성원 분들은 심부 온도가 낮고 모공은 닫혀져 있고 피부 온도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수십 년간 생활하게 되면 그 비슷한 환경에 노출이 됐잖아요. 그렇다라면은 구내염이 부모님이 있었다라면 나도 구내염이 될 가능성은 많은 거죠. 그러나 그게 유전 인자에 의해서 이렇게 유전이 되는 게 아니라 환경이 비슷해서 우리가 비슷한 질환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입이 아파 음식도 못 먹는데 어떻게 해야 빨리 나을 수 있나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구내염의 하나의 치료 방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저는
누누이 강조하지만 낮아져 있는 심부 온도는 올려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닫혀져 있는 모공은 열어야 된다. 그리고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낮춰서 열 에너지를 구강으로 쏠려 있는 이 열 에너지를 팔다리로 골고루 분산 방출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만이 열이 구강으로 안 쏠리고 구강 점막의 피부 온도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표면 장력은 강해지고 응력은 약해지겠죠? 구강 점막은 단단해지고 어떠한 자극이나 마찰에 의해서도 염증화되지 않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느 정도 제 설명에 동의하십니까? 항시 세균과 바이러스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구강에 염증이 있다고 스테로이드를 쓰는 경우는 너무나 쉽게 정상은 완화가 됩니다. 스테로이드는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를 억제하는 양리 기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심부 온도, 피부 온도 동시에 낮춰버리거든요. 피부 온도가 낮아질 때는 바로 염증과 통증은 진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심부 온도가 낮아지면 모공은 더 다치고 그러면 열은 내 몸 바깥으로 분산이 안 되고 또 구강과 마찰이 많은 구멍과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쏠리게 될 때 또 구내염은 심해질 수 있다는 거죠. 계속 무한 반복이 되니까 장기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잘 낫지 않는 경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이 구내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